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만의 고유 개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되려 민망함을 동반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사람으로 남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존재감을 알리는 데 있어서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는 한 남자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온갖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선수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그는 몸으로라도 우선 친해지고자 끈덕지게 달라붙었으며 언제나 자신을 머릿속에 맴돌게 만들려고 귀에 입바람을 불어넣어 성감대를 자극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많은 거절을 당해서 좌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세계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고 끝내 허공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그 남자의 마음을 쟁취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튼 눈치 안 보고 자신만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던 이번 영상의 주인공 랜스 스티븐스는 훗날 NBA의 유명인사가 되었는데요. 농구 스타일 또한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제멋대로였다고 하니 대체 어떤 선수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에서 태어난 랜스 스티븐스는 어릴 적부터 끼가 넘치고 농구에 대한 애착과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으며 그러한 집념은 동네 길거리 농구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낮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통금 시간까지 이곳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피지컬이 큰 사람들과 대결을 수도 없이 벌였는데요. 아무래도 길거리 농구 특성상 특유의 거친 분위기와 자존심 싸움이 빈번하다 보니 이러한 환경에서 길러진 그의 승부욕은 확실히 일반 선수들보다 끈질기고 독특했습니다. 게다가 실력 또한 뉴욕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NBA 선수들을 배출한 명문고등학교에서 정식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선배들을 뛰어넘겠다고 호언장담한 랜스는 보란듯이 400개가 넘는 팀들과의 경쟁인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체육리그에서 4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였습니다. 심지어 더 큰 범주인 뉴욕주에서 개최하는 리그 대회마저도 이미 2학년과 3학년 때 우승을 이루어냈으며 평균 28.9득점으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4학년 졸업반 시기에는 기어코 역사상 뉴욕주에서 뛰었던 고등학생들 중 가장 높은 누적 득점 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뉴욕시와 뉴욕주를 모두 정복하고 미국 최고 수준의 유망주가 된 랜스는 전국에서 9등으로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유명 대학들이 모여있는 지역구에 속한 신시내티 대학교로 진학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스로 자리를 잡아 평균 12.3득점을 냈던 그는 팀 내 최고 득점원 뿐만 아니라 16개 학교가 속해있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신입생들 중 최다 득점자로 명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친 랜스는 곧바로 2010 NBA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냈으며 그를 지켜봤던 수많은 스카우터들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랜스의 막무가내식 성격 때문이었는데요. 운동신경과 농구 실력은 충분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인성이 너무 미성숙하다 보니 코트 위에서 심판과 언쟁을 자주 벌인다거나 팀원들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 외에 사생활적인 면에서도 고등학생 때 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스를 60명 중 40번째로 뽑아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레리 버드, 과거 NBA 레전드이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팀의 단장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외하고 농구 재능에만 초점을 두었던 그는 랜스에게 4년짜리 계약까지 얹어주었는데요.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품었던 레리 버드는 드래프트가 열린 지 2달도 채 안 돼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 폭행죄로 체포된 랜스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어찌어찌 잘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10-11 시즌을 시작하긴 했지만 랜스는 고작 12경기에 평균 3.1득점밖에 내지 못한 가베지 멤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긴 했으나 레리 버드 단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으며 2년차 11-12 시즌은 감독으로부터 전보다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랜스는 여전히 벤치 멤버에 불과했고 뛰었던 경기 중 절반 이상은 플레이 타임이 10분도 채 되질 못했으며 그렇게 이번에도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전 멤버가 잠깐 무릎 부상으로 결장한 덕분에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된 것인데요. 처음으로 선발 출장한 랜스는 이날 놀랍게도 66%의 필드골과 50%의 3점 성공률, 그리고 단 한 개의 턴오버 없이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22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다음 시즌부터 완전히 선발로 입지를 잡음과 동시에 그에 맞는 활약을 해주었고 온몸으로 투지를 내뿜으며 코트 위의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특히나 플레이 자체가 워낙 역동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관중들 입장에선 마치 서커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으며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올드 팬들로 하여금 과거 80년대에 패스 하나로 NBA를 정복했던 레전드 매직 존슨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예상 불가능한 기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상대 수비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가끔은 베테랑들조차 랜스의 드리블 돌파에 다리가 꼬이기도 했는데요. 슈팅과 드리블과 패스와 그리고 리바운드까지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모든 능력을 골고루 갖췄던 이 198cm의 슈팅 가드는 마치 자신을 뽑아준 레리 버드 단장의 통찰력을 입증해주겠다는 것 마냥 다재다능한 경기력을 매순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랜스는 다음 13-14 시즌 때 3가지 항목을 모두 2자리 숫자로 기록했을 시 불려지는 트리플 더블이란 업적을 가장 많이 달성한 선수가 되었으며 비록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신의 몫을 이행하며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동부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초기에 우려했던 대로 거친 입담과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기에 팀원들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디애나 선수들과 랜스 스티븐스는 평소 자신들의 기량을 플레이오프에도 계속 이어나가며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모두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음 3라운드 상대가 바로 NBA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요. 그가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한테 이미 2번이나 무참히 깨졌던 랜스는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일단 그는 경기 내는 르브론 하나만 미친듯이 괴롭혔는데 손으로 턱을 치는 건 기본이고 얼굴에 자신의 가랑이를 들이밀기도 했으며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뻔뻔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반대로 조금 밀린 거 가지고 그걸 또 오버해서 기절한 척까지 연기했고 상대 감독의 작전 지시를 노골적으로 엿듣기도 했으며 이러한 모습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끝내 모든 걸 체념해버린 르브론은 랜스가 관능적으로 성감대를 자극하며 귓바람을 불어넣을 때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랜스는 되려 역으로 박살이 나면서 3년 연속 르브론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자신을 이뻐해주는 레리 버드 단장이 곁에 있었기에 재계약 금액은 섭섭치 않게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버리는 랜스는 샬럿 호네츠로 넘어갔고 이때부터 그의 커리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찾은 랜스 스티븐슨. 하지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샬럿 호네츠의 기존 멤버들과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직 시즌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트레이드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워낙 팀워크가 좋지 못하다 보니 이전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겉돌게 된 랜스는 3점 슛을 17%밖에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죽어버렸고 그 이외의 나머지 기록들도 전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샬럿은 급하게 처분하듯이 그를 LA 클리퍼스로 내보냈는데요. 이때부터 랜스는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애물단지 취급당한 것처럼 이곳저곳으로 넘겨졌습니다. 2년 동안 LA 클리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거쳐갔고 각 팀에서는 항상 실수를 저지르며 감독을 실망시켰습니다. 인디애나 시절 때부터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녔다고 극찬을 받긴 했었지만 사실은 플레이 자체가 너무 투박하고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 흐름이 끊기는 플레이를 자주 유발하곤 했었는데요. 애시당초 실력 자체도 애매하게 좋은 것이었을 뿐 특출나게 잘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겉멋이 잔뜩 들어간 그런 하이라이트성 부류의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1년에 900만 달러였던 랜스의 몸값은 120만 달러로 떨어졌으며 심지어 열흘 동안 14만 달러만 받고 뛰는 단기 계약성 선수로까지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끝까지 연장을 하지 못해서 16-17 시즌 막바지에 자유계약으로 쫓겨났으니 이를 안타깝게 지켜봤던 래리 버드 단장은 다시 랜스를 영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팀으로 돌아온 그는 나머지 6경기를 뛰고 플레이오프에도 마저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또 마이애미 히트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갈아탄 르브론 제임스를 만나는 바람에 아무런 힘도 못쓰고 1라운드부터 4대 0으로 광탈당했습니다. 17-18 시즌을 맞이한 랜스 스티븐슨. 비록 이제는 선발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벤치 멤버들 중 가장 잘한다고 여겨지는 식스맨의 자리에서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날렵한 몸놀림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전보다 더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수비에서도 어느정도 빛을 발했던 그의 다재다능함은 재밌고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까지 더해지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지 삑사리가 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으며 경기 중에 기절하겠다고 들어눕는 능구렁이 마인드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미디언 같은 모습은 르브론만 만났다 하면 아주 살벌하게 변해버렸는데요. 둘은 이번에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게 되었고 랜스는 4번이나 탈락당했던 지난날의 서러움을 복수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르브론을 악착같이 괴롭혔습니다. 끈덕지게 달라붙는 건 기본이고 멘탈을 흔들기 위해 수차례 머리를 찍어 누르기도 했으며 이제는 아예 공중에서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같은 집념은 다른 사람의 스크린 몸빵까지 박살내버릴 정도로 광기를 띠고 있었는데 이처럼 물불 안 가리고 온몸을 내던졌던 랜스의 무대포 기질은 끝내 클리블랜드 선수들을 궁지로 내몰았고 르브론 또한 평정심을 잃으면서 랜스가 의도한 대로 파울을 저지르고 말았으며 그 덕분에 인디애나는 6차전 때 34점 차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세한 분위기로 7차전을 맞이한 랜스는 마지막 피날레로 무려 45득점을 폭격당했고 그렇게 인디애나를 초토화시킨 괴물은 다름 아닌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지독하게 치고받고 싸웠지만 미운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건지 LA 레이커스로 넘어간 르브론 제임스는 랜스를 자기 팀으로 포섭하였습니다. 그러자 둘은 거짓말처럼 금세 친한 사이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평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담당했던 랜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흥을 돋구었는데요. 멋있는 기술들을 성공하고 나서는 항상 보란듯이 세레모니 춤을 췄으며 이러한 퍼포먼스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허공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에어기타였습니다. 가끔은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식의 모습이 되어 심판에게 주의를 받긴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랜스는 화려한 플레이어와 함께 계속 기타 세레머니를 펼치면서 NBA 보는 재미를 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마치 농구를 즐기는 듯한 식으로 레이커스에서 1년을 보내고 나서는 19-20 시즌에 중국 1부 리그로 건너가서 NBA 출신답게 어느정도 높은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고 다녔는데요.
입단한 지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치른 동아시아 국가리그 팀들끼리의 대회에서는 자신의 팀을 결승전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34득점을 몰아넣은 뒤 MVP와 우승 트로피를 둘 다 차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량이 괜찮고 나이도 29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년 2월부터 시즌이 중단된 이후로는 다시 NBA로 돌아가려 했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NBA마저 경기가 중단되어 버려서 일단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통통 튀는 플레이 스타일과 유쾌한 퍼포먼스로 경기장 분위기를 즐겁게 했던 랜스 스티븐스는 과거 엉뚱한 기행들까지 더하면서 여전히 많은 NBA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매력을 내뿜는 선수가 계속 나온다면 NBA는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